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미리 예상해서 준비했어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들으시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뭔가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는 일종의 상품권이에요. 이번 지원금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셋째,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주로 동네 가게,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1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으면 2차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1차 지급, 모든 국민 대상. 먼저 1차 지급부터 살펴볼게요. 1차는 7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금액은 15만 원이에요. 이건 정말 모든 국민이 받는 기본 금액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추가 지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득별 추가 지원입니다. 일반 국민은 기본 15만 원만 받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27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총 4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역별 추가 지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에 사시면 추가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부산, 대구, 광주 같은 비수도권에 사시면 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사시면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2차 지급,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국민이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연봉이 대략 7,700만 원 이상이시면 2차는 못 받으세요. 반대로 말하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시면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계산 예시. 실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1, 서울에 사는 일반 직장인. 1차 15만 원 기본 금액. 2차 10만 원 소득 하위 90%라면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2, 부산에 사는 일반 직장인. 1차 15만 원 더하기 3만 원 비수도권 추가 합계 18만 원. 2차 10만 원. 총 2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3, 농촌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1차 15만 원 더하기 27만 원 취약계층 더하기 5만 원 농어촌 합계 47만 원. 2차 10만 원 소득 조건 충족. 총 57만 원인데 최대 한도가 52만 원이라서 52만 원을 받게 돼요. 예시 4, 서울에 사는 고소득자 연봉 8천만 원. 1차 15만 원만 받을 수 있어요. 2차 소득 상위 10%라서 받을 수 없어요. 총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일정.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지원금은 한 달 정도 신청 기간을 줘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신청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1차와 2차가 별도 신청이라는 점이에요. 1차를 받았다고 해서 2차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2차도 따로 신청해야 해요. 요일제 시행. 정부에서는 신청 첫날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아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1985년생이면 월요일, 1990년생이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요일제 일정은 신청 시작 전에 발표될 예정이니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에요. 정부24 웹사이트나 전용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인증만 하면 되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에요.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수령 방법 선택. 신청할 때 중요한 건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에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이에요.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라서 대부분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는 방식이에요. 지역마다 추가 할인 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지역 상권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선불카드예요.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이에요. 카드가 없으시거나 별도 카드로 관리하고 싶으시면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강남구 내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부산에 여행 가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네 마트와 슈퍼마켓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집 근처 작은 마트들,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생필품 사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음식점, 카페, 분식집도 사용 가능해요. 동네 맛집, 커피숍, 떡볶이집, 치킨집 같은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사용하세요. 병원, 의원,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병원비나 약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은근히 유용하죠. 편의점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는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어요. 학원, 미용실, 세탁소, 수선집 같은 생활 서비스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곳.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명확해요. 대형마트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곳에서는 못 써요. 백화점과 아울렛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대형 외국계 매장도 안 돼요. 애플스토어, 이케아,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아마존 등 모든 온라인 쇼핑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배달앱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직접 가게에 가서 주문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셔야 해요. 유흥업소, 경마장, 복권방 같은 사행성 업종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어요. 명품 매장도 안 돼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확인 방법. 그런데 실제로 가게에 가서 여기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만들어서 해당 매장에 부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가게 문 앞이나 계산대 근처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하기 전에 스티커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사용기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예요. 일요일이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날짜가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버려요. 연장도 안 되고 현금으로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략 4개월 정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는 건데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다 써야 해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최대한 빨리빨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요 제한사항들. 몇 가지 중요한 제한사항들이 있어요. 첫째,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에 여행 가거나 출장 가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둘째, 1인 1회 신청이 원칙이에요. 가족이 많아도 각자 신청해야 하고 한 번 신청하면 수정이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 셋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지원금을 다른 사람 주거나 팔 수 없어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요. 거스름 돈도 현금으로 받을 수 없고 카드깡 같은 불법적인 현금 전환도 당연히 안 돼요. 다섯째,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15만 원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는 게 아니라 1만 원씩 나누어서 써도 돼요. 잔액 조회도 가능할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 실제로 많이 물어보실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봤어요. Q1.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한국에 살고 계시면 국적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차는 받았는데 2차를 깜빡하고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아쉽지만 2차는 받을 수 없어요.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의 신청이라서 2차 신청 기간에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Q3. 소득 상위 10%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략 연봉 7,700만 원 정도가 기준선인데 정확한 건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판단하게 될 거예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신청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해 줄 거예요. Q4.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 재발급이 가능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수령 방법도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 신용카드로 받았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선불카드로 바꿔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Q5. 온라인에서는 정말 전혀 사용할 수 없나요? 네, 맞아요. 모든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지원금의 목적이 동네 상권 살리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Q6. 가족끼리 합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15만 원, 어머니가 15만 원, 자녀가 15만 원 받았다면 총 45만 원어치를 한 가게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카드나 상품권 자체를 주고받는 건 안 될 수도 있어요. Q7. 부분 결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지원금이 15만 원밖에 없다면 15만 원은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Q8. 영수증은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카드 결제와 똑같이 영수증도 나오고 가계부 작성하실 때도 문제 없어요. Q9. 취소나 환불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 같아요. 다만 환불받은 금액이 지원금 잔액으로 복구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Q10.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부 지원금이라서 소득세 대상은 아닐 거예요. 다만 사업자가 받는 매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똑똑하게 사용하는 팁.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요? 팁 1. 미리 사용처를 정해두세요. 11월 말까지 4개월이나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미리 어디서 뭘 살지 계획을 세워두세요. 생필품, 식료품, 외식비 등으로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팁 2. 동네 상권 탐방 기회로 활용하세요. 평소에 안 가던 동네 가게들을 이 기회에 가보세요. 새로운 맛집도 발견하고 동네 상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팁 3. 큰 금액부터 먼저 사용하세요. 나중에 소액만 남으면 사용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큰 금액이 필요한 곳부터 먼저 사용하고 잔액은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조금씩 사용하세요. 팁 4. 가족 모임 식사비로 활용하세요. 가족들이 각자 받은 지원금을 모아서 가족 식사비로 사용하면 꽤 큰 금액이 돼요. 특별한 날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비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팁 5.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세요. 카드나 앱을 통해서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깜빡하고 있다가 11월 말에 큰 금액이 남아있으면 정말 아까워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7월 21일부터 시작되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요일째 확인해서 본인 차례에 신청하세요. 둘째, 2차 신청도 따로 해야 해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1차 받았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별도 신청 필수입니다. 셋째, 사용 기한을 꼭 지키세요. 11월 30일까지예요. 하루라도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넷째,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결제하기 전에 스티커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여행 갈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마무리 및 문의처. 오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시면 이런 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웹사이트 플러스 거부 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자료도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번으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보는 2025년 7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한 거라서 세부 사항은 정부 발표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신청하시기 전에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모두 민생회복지원금 잘 받으시고 동네 상권도 살리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완전 정복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